오늘 영상은 김치 국물을 이용해 크림을 발효시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김치 발효 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소도시에 살다 보면 가장 참기 힘든 게 바로 김치 향수병입니다. 리옹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여긴 동양인도 보기 힘든 곳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도 배송비 생각하면 자주 먹기에는 꽤 부담스럽습니다. 김치 생각이 너무 간절하던 어느 날 문득 미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김치 유산균. 유산균? 유당을 분해해 산을 만드는 균. 그럼 김치 속에 있는 김치 유산균으로 우유를 발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색해보니 비비고에서 김치 유산균으로 특허를 냈더라고요. 특허 문서를 열람해봤는데 어디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류코노스톡 메센텔로이드. 보통 발효버터 만들 때 쓰이는 균인데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이 균이 김치의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핵심 유산균이라고 하더라고요. 발효버터에 쓰이는 유코노스톡과 같은 계열이니 이론상으로는 김치 국물로 버터를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 김치 국물에는 특허에 사용된 선별된 유코노스톡균을 직접 뽑아 넣는 게 아니고 이미 발효되어 와이셀라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다양한 균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국물 전체를 거대한 복합 야생 스타터로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야생 스타터가 우유 속에서도 통할지 바로 실험을 통해 가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우유에 김치 국물을 넣고 약 20도의 상온에서 발효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국물의 양은 우유 전체의 양의 약 2%를 넣어줬습니다. 보통 우유의 산도, 즉 pH는 6.8 정도인데요. 만약 이 복합 유산균들이 우유 속에서도 제대로 발효가 된다면 산을 만들어내면서 이 수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미 발효된 김치 국물 덕에 pH가 6.8에서 6.7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측정했는데 0.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치 국물 2%를 더 넣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pH가 5점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희미한 김치 냄새와 발효된 우유 냄새가 섞인 정말 오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 국물로 우유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바로 발효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쓴 김치는 저번에 쓴 김치와 좀 다릅니다. 새로 사온 김치를 일부러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두어 숙성을 더 시켜줬습니다. 저번에 썼던 김치는 먹었을 때 별로 새콤하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김치가 덜 익어서 유산균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반에 산도가 안 떨어지고 발효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산균이 가득한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김치 국물을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물을 그대로 쓰면 고춧가루나 각종 고용분들이 생크림에 섞여버릴 테니까요. 처음에 커피 필터로 미세한 입자까지 완벽하게 걸러내고 싶었는데 필터 구멍이 너무 작아서 하루 종일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면보에 큰 입자들만 걸러내 주었습니다. 사용된 김치 국물의 양은 앞서 사용했던 양과 같이 4%를 맞춰줬습니다. 준비한 크림 500ml에 맑은 김치 국물 20ml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발효버터 특유의 고급스럽고 고소한 풍미는 류코노스톡균이 크림의 pH 5.8에서 5.2 사이 구간을 지날 때 디아세틸이라는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맛있는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도가 떨어지는 이 구간을 최대한 길게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끌고 가며 고소한 풍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진짜 발효버터를 만들 때는 락토코큐스 디아세틸 락티스 같은 여러 균을 함께 사용해서 이 풍미를 훨씬 더 빠르고 풍성하게 끓여 올려줍니다. 비록 김치 국물에는 그 균들은 없겠지만 유코노스톡균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생크림에 김치 국물을 넣고 바로 pH를 측정하니 5.8이 나옵니다. 김치 국물 산도가 이미 강한 산성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풍미 생성 구간에 바로 도달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부터 맡아봤습니다. 다행히 상한 냄새는 없었고 미세하게 나는 김치 냄새와 함께 발효된 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pH는 약 24시간 뒤 5.36에 도달했습니다. 중간중간 재줬는데 발효 시작 10시간 뒤에는 5.6, 13시간 뒤에는 5.52, 18시간 뒤에는 5.44로 떨어졌습니다. 발효를 더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pH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것 같고 이미 5.36 정도면 바로 버터로서 충분히 훌륭한 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처닝을 해보겠습니다. 크림은 냉장고에 잠깐 두어서 온도를 좀 낮춰줬고요. 발효된 크림을 넣고 돌려주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산 버터메이커입니다.
저번 버터 영상에 나무 교반기는 한 2-3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 10분이면은 버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버터 알갱이들이 슬슬 뭉치기 시작하는군요. 자, 이제 버터와 버터밀크로 나뉘는 순간입니다. 버터밀크를 따라내주고 찬물을 넣어서 헹궈주겠습니다. 헹궈내줘야 맛도 깔끔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는 진짜 버터 형태가 완성됩니다. 근데 버터밀크 색이 무슨 야쿠르트 같네요. 여러 번 헹궈주는 게 더 좋긴 한데 저는 한 번만 헹궜습니다. 자, 이제 버터를 패줍시다. 안에 있는 수분을 쫙 빼야 매끄럽고 꾸덕한 버터가 됩니다.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좀 멍성해 보이긴 하네요. 무염 상태에서 살짝 먹어봤는데 좀 먹기 힘들어가지고 소금을 좀 넣어줬습니다. 김치 유산균 바르버터 완성입니다. 상온에 오래 두어서 그런지 흐물거리길래 냉장고에 넣어 굳혀주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고소한 버터 풍미는 어디 가고 그냥 김치 냄새가 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조각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버터 맛이 납니다. 근데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짭니다. 그리고 김치가 은은하게 올라오는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맛입니다. 버터 특유의 고소한 맛도 좀 부족하고 조금 아쉽습니다. 빵이랑 먹으면 좀 다를까 싶어서 바게트를 가져왔습니다. 갖고 온 바게트를 냉동해 놨다가 오븐에 살짝 구웠는데 되게 바삭합니다. 바게트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바게트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근데 이게 버터가 맛있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바게트 자체가 맛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 국물로 크림을 발효시켜 K 바르버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버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판 버터에 김치를 섞어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